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5월 첫째 주가 마무리가 되었죠.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2차전지 시장이 시장 자체를 크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2차 전지가 국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2차 전지 말고 더 강한 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국내에도 그 여파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차 전지가 높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가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폭락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2차 전지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저평가 수혜주인 이 기업을 무식하게 사모으시면은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분석해온 영상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죠. 신한증권에서 갖고 온 건데, 신한투자증권에서 갖고 온 건데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괴류율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상승률에 비례해서 2차 전지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코스닥 상승률 대비 2차 전지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닥의 상승률이 30%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를 제외한 코스닥의 상승률은 12% 수준밖에 안 됐죠. 즉 그 사이에서 18% 정도나 나는 차이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2차 전지의 강세가 엄청났다는 건데 문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어떤 산업이 국내 2차 전지만큼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바로 AI입니다. 한국은 2차 전지 열풍을 불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열풍이 불었고요. 이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자료를 보면은 미국 시장 속에서 시가총액 증액분의 30%를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지를 합니다. 올해 SP500의 지수 상승분의 60%가 4개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서 나왔는데 애플을 제외한 3개 종목이 AI 관련주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AI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AI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가 있어요? 검색, 챗 GPT 같은 그리고 미디어 영역이죠. 뭐 검색을 했을 때 그걸 그림으로 바꿔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사용되는 만큼 이거를 활용한 기술이 어떠한 이슈를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이슈가 있죠. 바로 대선 이슈입니다. AI가 내년 미국 대선 판도를 가를 것. 여기 있는 내용이 이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전이랑 달리2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겠다 공식 선언을 하고 관련 정치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돌입을 했고요. 사실 이 AI 기술로 이용해서 선거 돌입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옥스는 AI로 만든 정치 슬로건을 비롯해서 이미지, 영상이 유권자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AI 기술 이용 규칙이 현재 없습니다. 즉 선거 캠페인을 비롯해서 정치 전략가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유권자들을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AI 관련된 이슈가 이번에 단 한 번 단발적으로 나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히 내년 대선에 맞춰서 엄청난 이슈를 끌고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컨버전스 미디어 톰 뉴하우스 디지털 마케팅 부사장은 2008년도와 2012년도에는 페이스북 선거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뭐 트위터 선거, 이제는 AI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선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AI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러한 AI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AI가 만약에 일상생활에 도입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먼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로봇에다가 AI를 꽂아서 그게 자동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봤었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바꾸고 사람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은 대다수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21년도부터 테슬라 봇을 만들면서 내년부터는 한 대당 2만 달러에 출시하겠다. 한 대당 2천만 원 좀 넘게 2,500만 원, 2,600만 원 정도에 출시를 해서 전 세계 노동 시장을 바꿔놓겠다고 포부를 냅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직이 엄청나게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예상을 깨고 본격적으로 사무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BM CEO 같은 경우에는 AI로 대체될 수 있는 업무는 신규 채용을 안 하고 혹은 미뤄서 이 AI가 사무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단체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보다도 저렴하고 실수도 안 하고 지치지도 않는 AI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게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더 효율적이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영화, TV 작가들이 15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200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파업한 거고요. 미국의 작가 조합은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플랫폼과 임금 협상이 불발되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이 미국에 있는 작가들이 말하는 거는 TV, 영화 콘텐츠 제작사들이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작가를 고용해야 되며 지불 보상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AI를 이용해서 작가가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 여부와 관계없으니까 필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작가를 고용해야 되며 지불도 돈을 더해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협상안에 따르면은 지불 보상을 높이게 되면은 연간 4억 2,900만 달러, 약 5,750억 원에 대한 금액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들의 월급이 5,750억 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게 5,750억 원입니다. 즉 만약에 AI가 작가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금액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도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상했던 거와 다른 직업도 사라집니다. 이 AI를 만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현재 생태계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국 재직자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일자리 위협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인력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레벨리 오랩 같은 경우에는 기술 산업 해고 중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타격이 가장 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17만 건의 정리해고 중에서 2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요. AI 기술 CEO 모스타크는 5년 안에 프로그래머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임이나 아니면은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로그래밍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큽니다. 즉 사실상 미래 산업이나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이 게임의 개발비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AI가 이 엔지니어들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겠죠. 즉 이러한 프로그래머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고요. 그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 이상의 지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경쟁자라기보다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상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 국가적으로 혹은 기업적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해당 엔지니어들을 전부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 최소 몇 명 이상 고용해라. 우리가 몇 명 이상의 대기업들 혹은 중견기업들은 뭐 영양사를 반드시 전기관리사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책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AI가 기업에 갖고 올 수 있는 이득이 엄청나고요. 미국의 시장을 현재 휩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AI 수준이 현재 세계 28위 수준이고요. 정만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빠른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 해외 기관이 집계한 한국의 AI 인재 순위는 28위 수준이고요. 산업군에 현재 그렇다고 잘 활용하고 있냐? 제조업엔 1.6%,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11.1%, 통신 같은 경우에는 34.7%입니다. 통신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KT나 LG나 SK나 이런 통신사 쪽에서 AI 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만큼이나 현재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통신 기업들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AI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8% 정도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성과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4.3% 증가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도 더 쌓이면 쌓일수록 더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지표들이 나올 텐데 현재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국내 기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을 대비했을 때 산업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속도나 아니면은 기업의 AI 활용이 상당히 더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카카오도 그렇고 몇몇 기업들이 뭐 생성형 AI도 만들고 있고 아니면 AI 기술을 기업들이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 속도나 디지털에 대한 전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재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상반기 중으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기업이 바로 카카오죠. 그 카카오가 올해 배재현 공동체 투자 총괄 대표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AI 관련된 투자 비용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현재 우리는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카카오 이번에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떨어진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도 건립하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진 거고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이유로 영업이익이 하회하는 그 비용 자체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낮은 사업들, 어쨌든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향후 AI 산업으로 인해서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지금같이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수익화와 관련된 진전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제 5월달, 6월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하반기부터는 여러가지 AI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빠르면은 당장 5월과 6월에도 AI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가 원래 이 상반기,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던 코 GPT 자체가 하반기로 연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AI 관련된 종목군들 이대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코 GPT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홍은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나 데이터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특화 모델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즉 영어적인 부분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언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부족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어의 특화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즉 우리나라가 쓰는 모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미지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칼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칼로 2.0은 이달 중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즉 코 GPT가 연기된다고 시장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 칼로 2.0을 선보이면서 AI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계획했던 코 GPT의 연기가 분명히 악재로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선진국에서 많이 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왔죠. OT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왔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넘어왔죠. 이처럼 이 이슈 자체가 선진국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이 AI라는 것 자체가 오픈 AI,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시작된 AI 붐이 국내 시장에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만큼 AI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는 시점부터는 AI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과 앞으로 꾸준하게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 그 두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이 업무 자동화를 위한 API 연동과 챗봇 기능을 제공해서 외부 협력사와 언제든지 협업 환경 구축이 가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지난해 3월에 스마트워크 협업 솔루션 팀업의 새로운 버전인 팀업 4.0을 출시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받나 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AI 휴먼 기반의 글로벌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한 이슈를 받았고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글을 잡아먹을 기업으로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스트 소프트고요. 두 번째 기업은 셀바스 AI입니다. 아니 셀바스 AI 좋은 거 안다. 과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갈 때 시장에서 주목 많이 받았죠. AI 기술 중에서 음성 기술을 갖고 있는데 로봇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결국 이 AI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명령만 내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까지 하는 게 최종 목표죠. 그 안에 음성 기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1위 기업인 셀바스 AI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와 AI 음성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AI 로봇 기술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게 한 대당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수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로봇과 함께 성장하며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셀바스 AI와 현 시점에서 가장 AI 산업에서 앞서 나가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은 이스트 소프트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AI 관련된 내용들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시장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일한 수준의 엄청난 성장이 가능한 해당 산업이 이 AI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